저는 1981년도에 건대 원예과를 들어갔으니까 농업하고 인연을 맺은 지 40년 됐습니다. 40년 동안 하여간 딴 길은 거의 못 갔고 농업과 관련된 일만 했어요. 특히 초기에는 농촌 지도소를 5년을 다녔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는 바로 농사를 시작해서 2000년도에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에서 난 농사를 약 한 2만 평,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도 못할 만한 면적을 거의 한 15, 16년간 짓다가 이제 한국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중국 일은 이제 밑에 직원들이 하고 약 1년 전서부터 식물 공장을 생각하게 됐고 하게 됐어요. 특히 내가 식물 공장을 직접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원 논문이 양액 재배를 이용한 식물 공장에 대한 논문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옛생각, 희망, 그 꿈을 이루고자 이 식물 공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 식물 공장, 특히 이제 스마트팜, 뭐 식물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팜과 식물 공장은 개념이 같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팜이라는 건 뭐 IoT인가 우리 센서나 감지에 의해서 들어온 정보를 갖고 감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핸드폰이나 내가 직접 조작하는 것이 스마트팜의 개념이고, 식물 공장은 그거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그거보단 더 중요한 게 인공광을 이용해서 몇 개의 다이를 만들어서 생산량을 극대화하느냐가 식물 공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식물 공장은 효율이 받쳐주지 않는 식물 공장은 솔직히 말해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스마트팜은 편해지기나 한다지만은 식물 공장은 스마트팜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나오지 않는 식물 공장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내 철학이기도 합니다. 뭐 일례로 든다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식물 공장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P 회사 같은 경우는 요만한 한 100평 되는 식물 공장을 하는데 건물 제외하고 전기 부분 제외하고 그러고 내부 시설만 하는데 평당 한 500만 원 얘기를 해요. 그럼 100평이면 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럴 돈이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내 철학은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 정말 크게 마음을 먹고 여기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식물 공장의 가장 큰 문제, 전등값입니다. LED 등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LED 등이 비싸면은 또 숫자가 많아지면 그거를 시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이 LED 등을 여기에만 걸려 있는 게 거의 1000개가 넘는데 1000개 곱하기 60W, 요거 하나가 60W니까 6만 와트 정도의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럼 그 등에서 나오는 열기가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그 열을 식혀주는 일이 이 식물 공장 하는데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 열을 못 식혀서 온도를 못 맞춰주면 식물 공장은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그걸 식혀주는 방법이 대부분 여지껏은 대용량 공조 시스템이나, 우리 공장은 정말로 운이 좋게 아주 이 태양광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에 아주 대가인 분을 만나서 이 공장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태양광과 그 다음에 히트펌프와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뜨거워진 물을 찬물로 바꿔줄 수 있는 기계, 그걸 ADSL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그 세 개를 조합해 가지고
여기에 냉난방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들어가던 전기비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밖에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경영비에 있어서 엄청나게 절감이 된다는 거죠. 다른 공장하고 좀 틀린 것을 얘기를 한다면은 공조 시스템이 보통 건물이나 다른 식물 공장은 다 위에 보듯이 저렇게 위에서 하나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위에서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의 공조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저 끝에 보이는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난방을 전용으로 하는 그 팬코일이고 위에 붙어 있는 거는 냉방을 하는 전용 팬코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난방과 냉방이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온도와 위의 온도를 비교적 균일하게 맞춰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식물 공장의 공조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 절감이 있어요? 이 방법 때문에 에너지가 세이브 되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은 온도를 균일하게 맞춰주는 쪽으로의 시스템인 개념인 거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방법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찬물로 바꾸는 기능과 또 해가 없을 때 히트펌프라는 놈을 이용해 가지고 고효율 약 COP 약 6.5에서 7까지 되는 그런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냉난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이게 난방 탱크, 온수 탱크예요, 온수 탱크. 근데 이 온수 탱크의 뜨거운 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저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저 선이 뭐냐면 바깥에 있는 태양열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117도가 저 위의 온도고, 지금 이 72도가 이 물탱크의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온도가, 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얘는 태양열이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E3는. 너무 높으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이게 70도 이하가 될 때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여기에다가 70도에서 75도 되는 물을 잘 모아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이 태양열이 필요가 없잖아. 난방이 우리 필요 없잖아. 이 뜨거운 물을 냉방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이 기계예요. ADSL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저렇게 뜨거운 75도에서 80도 물이 여기를 들어가서 바깥에서 냉각이 돼서 그 뜨거운 물을 12도, 10도의 물로 바꿔서 이 냉각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요. 여기를 봐보세요. 여기 요걸 찍어보면 약 10도 정도의 물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뜨거운 물을 여기를 거쳐서 10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차갑네요. 실제로 차갑죠. 여기도 차갑고 이게 보온을 엄청 해서 그렇지, 보온을 안 하면 요즘 물이 막 떨어져. 막 그냥 결로로.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소개한 이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는 전 세계에서 2회사밖에 못 만들어요. 그 중에 독일에서 만든 거를 갖고 와서 지금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한낮에 냉방을 하는 방식이에요. 한낮에는 태양이 있고 저 물이 뜨거워지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냉방을 지금 할 수 있지만은, 해가 없는 날은, 해가 없을 때는 어떡하냐, 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히트펌프라는 거예요. 자, 히트펌프가 농업에 굉장히 많이
쓰긴 했는데 히트펌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히트펌프라는 건 하나의 열을 가하면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동시에 생산됩니다. 항상 에어컨도 보시면은 앞에는 찬바람이 불지만 뒤에 뜨거운 바람 나가죠. 그죠? 그렇듯이 이 히트펌프라는 거는 어떤 그 1kg에 키로수가 들어가면은 1kg에 난방수와 냉방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1kg가 들어가면 약 3kg의 난방과 3kg의 냉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택일해서 쓰는 거라고. 냉방을 쓸 땐 냉방만, 난방을 쓸 땐 난방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수결적으로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진 놈을 다시 얘를 통해 가지고 냉방을 해서 한여름엔 냉방을 더 효율을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공장에서는 이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거 설치해서 가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뽑지만은 보통 이 정도 식물 공장을 해서 약 그 1000개의 저 LED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나오는 금액이 아무리 못 돼도 농업용 전기로 했을 때 한 300 정도 나올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지금 한 120?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우리 이 식물 공장을 하는 데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뜩이나 더 좋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런 보조금을 다 받아서 한 거예요. 특히나 이거는 첫 사례라서 시범 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시범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보조 사업이 있는데 그 보조 사업 금액이 태양 열판을 약 1kg,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보조금이 약 100만 원이 나와요. 그거는 이 안을 난방과 냉방을 두 개를 다 한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대강 그 정도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자부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 금액의 한 20%에서 30%?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식물 공장의 효율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묻는데 내가 솔직히 해서 싸그리 다 계산해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유튜브에 나온 얘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1년 생산량 총량을 토로하는 거고, 일반 농사라고 하는 거는 노지 농사를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노지 농사는 1년에 잘해봤자 2번, 하우스 농사도 아주 잘해봤자 4번, 못하면 3번. 그거에 비해서 식물 공장은 횟수가 많아지죠. 뭐 상추를 하느냐, 뭐 바지를 하느냐, 뭐에 따라 틀리지만은 이거는 거의 뭐 45일로 해서 뭐 60일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많이 하면은 뭐 7, 8번, 적게 해도 6번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약 100평이 3,000평에서 나오는 생산량과 같다라고 많은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바지를 이용해서 다 해서 나온 경험치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해요. 근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식물 공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100평 정도를 제대로만 운영을 하면은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1년에 억대 소득, 그러니까 순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식물 공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유. 내 노후도 그렇게 가보고 싶어서.